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2월 27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야, 또 월화 하면 또 수요일 쉬네요.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미국 증시는 조금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1.6%. 그래서 뭐 개파락하고 이제 미국 선물 영향도 있기는 했는데, 개파락하고 대신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밀린다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어요. 그래도 지금 해외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분명히 상승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삐그덕 하면서 그 상승 계속 만들어주던 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붙이는 모습이 살짝 보이기는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근데 이런 모습이 좀 있다라는 거. 자, 그래도 일단 계속 보시면서 외국인 매수세 이거는 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. 지금 분명히 1월달 초부터 해가지고 2월 초까지 외국인 매수세 쭉 들어오던 거 대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매수세는 약하죠. 딱 확연히 이 당시에 1월달에 막 5천억, 뭐 1조 가까이씩 8천억, 7천억 막 계속 매수를 했는데 최근 한 1, 2주 전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뭐 한 600억, 그 당시 대비해서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 금액이다가 중간중간 이제 매도 나오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지수에서도 좀 나오는 모습이고,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그나마 이제 에코프로, LNF 등등 2차전지 좀 상위에 있는 애들 플러스 뭐 이번에 이제 바이오 섹터, 뭐 개별적인 호재 등으로 좀 버텨주고는 있지만 일단은 좀 상승에 대해서 힘이 살짝 붙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 이런 거를 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. 자, 대신에 이제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가 금요일날 뭐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좀 반영을 한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밀려가지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아침에 개파락을 할 텐데, 개파락 폭이 조금 크면은 우리나라 장 열릴 때 이제 미국 선물이 크게 마이너스가 아니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이 상승을 만들어줬던 그 좀 탄력, 유동성 빵빵하고 힘은 아직은 좀 있지 않나 싶거든요. 그래서 개파락을 하면은 오전 중에 뭐 좀 돌려주거나 그런 움직임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. 대신에 이제 미국 선물 좀 계속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번 주부터 해가지고 3월 달에는 좀 볼만한 이슈들이 꽤 많거든요. 그게 걔네들이 이제 뭐 시장에서 메인 테마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많은 이슈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볼 게 좀 많다 보니 뭐 중국 양해도 있고 뭐 이거저거 좀 많죠. 자, 그래도 일단 지수 자체가 좀 잘 버텨주는지, 지수는 일단 좀 밀리는 것보다 버텨주는 게 좋겠죠. 그리고 SM은 하이브, 요거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3월 6일 주총 그 전에 뭐 법원적으로 왔다 뭐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혹은 이런 뭐 가처분 승자 이런 내용, 그 다음에 카카오엔터 24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 뭐 공개 매수 좀 나오나 그런 포인트 하나에 또 기술적인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차트 자리는 이제 21선까지 슬슬 좀 밀리는 모습이 있어요. 그리고 SM도 최근에 뭐 좀 매수세가 계속 강했으면 좀 좋았긴 하지만 그래도 5일선 깬 자리에서 꾸역꾸역 좀 버티는 구간이 있기는 있거든요. 물론 이제 우량 주다 보니까 좀 지수 밀리고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겠죠. 그래도 지금 여기서는 이슈 하나가 나오면은 좀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고, 자, 그 다음에 출산, 저출산은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대통령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좀 정책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 분명히 글로벌적으로도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뭐 OECD 국가 중에 최저 저출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정책 쪽으로 왔다 이번엔 좀 디테일하게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번에 재택근무도 움직였었죠. 그리고 그 전에 꿈비, 뭐 오로라, 삼성출판사 오로라는 좀 안 움직였었는데 꿈비부터 해가지고 뭐 아가방 컴퍼니, 제로투세븐 이런 저출산 관련주 뒤에 일단 뉴스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정치 테마는 이제 27일 내일입니다. 내일 과연 이 표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야기가 나올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반사이익은 김동연, 이낙연 관련주, 그 다음에 여당은 이제 또 3월 8일 전당대회가 있어요. 그래서 안철수, 김기열 관련주들이 마지막으로 좀 슈팅을 땡겨주나. 그래서 최근에 좀 계속 조용조용히 이제 여기까지 밀리긴 했거든요. 처음에 이런 밑바닥 요 구간에서 이제 힘을 응축했던 영역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. 그리고 돈이 좀 들어왔었는데 요게 여기서 이제 뭐 기술적인 움직임 한번 보여주는지, 안랩도 요 앞에 정고점까지 좀 왔죠. 그리고 김기현 관련주는 얘네는 뭐 이제 좀 AI도 엮이고
여기저기 좀 필요할 때마다 이슈를 엮어주는 종목이라서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더 반등이 돼서 좀 많이 밀리지도 않고 AI 쪽도 엮으면서 그런 게 좀 있지 않나. 자, 그 다음에 정치는 이제 이낙연, 뭐 남아토건, 주현테크, 남선알미늄. 남선알미우는 이거는 시총이 좀 얇아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, 일단 이낙연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요번 이슈 아니더라도 6월 달에 이제 귀국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. 그래서 차트 포지션상 좀 더 밀리면 이제 장기평도 있고, 이런 거에다가 김동연 관련주는 PM 풍년 하나를 좀 보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내일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 대신에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매매가 되지 않을까,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기업가치 뭐 1조 대여, 이거는 슈맥스 모빌리티 IPO 뭐 일정 같은 게 좀 잡히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3월달 이제 6일 이게 민당정 간담회가 또 6일 잡혀있는 걸로 알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STO 토큰 증권, 이 토큰 증권에 대해서 무언가 좀 정책적으로 갖다 디테일하게 좀 진행이 되는지, 그래서 요 내용이 있다라는 거.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관련주들 요거는 올해 한 번 정도는 좀 메인 테마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지금일지 아니면은 뒤 하반기까지 넘어가서 뭐 정부에서 정책으로 갖다가 계속 좀 디테일하게 이런저런 순서가 좀 나오면은 그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리를 해 둡시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NFT 관련주들 갤럭시아 SM, 갤럭시아 머니트리 요런 애들이 있고, 그 다음에 FSN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옥션 대부분이 좀 NFT 계열로 좀 엮여 있죠. 그 다음에 각종 증권사들 뭐 은행, 제주은행도 그렇고 SK증권, 코리아에셋, 하나투자, 한국정부인증, 뭐 이월드 요런 애들까지 해가지고 토큰 증권 이슈가 되면 얘네들은 언제든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얘네는 좀 차트에서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 그런 것도 좀 눈을 둘 것 같아요. 대신에 이제 기간이 조금은 정부 정책이 언제 틀에 잡히나 그거를 좀 중심으로 볼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회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뉴스, 중국에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제 조건 없이 협상 재개 촉구 뭐 가운데서 이제 중재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, 그러면서 중국에서 러시아의 뭐 탄약이라던가 이런 식의 좀 공급 이야기도 있어요. 즉 전쟁이 서방국가 vs 지금 결국에는 자리가 잡혔죠. 서방국가, 미국 필두로 EU,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고, 러시아랑 중국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세계적인 구도, 대립 구도가 좀 완성이 되고 있지 않나. 그리고 뭐 미국이랑 중국은 대놓고 인플레 감축 법안부터 해가지고,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히토류 좀 무기로 삼으려는 그런 식의 내용이 좀 있었죠. 자,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는 지금 당장 끝나기는 계속 봐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, 튀르키예 재건에 대해서 여진이 좀 잡히건 하면은 요 10개 도시 재건 이 이슈로 좀 부각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계속 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재건에 대해서는 데모, 유신은 차트는 좀 이뻐 보이기는 해요. 얘가 뭐 스멀 좀 이런 식으로 하다가 구간 저점 높이면서 좀 슈팅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, 재건, 데모, 유신, 현대에버다임, 인디에프, 서암기계 요런 애들 폭 넓게 좀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키워드가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거는 건설에 대해서 그 일단은 지진으로 무너졌으면은 어디가 됐든 그 재빠르게 좀 주거를 좀 공급할 수 있는 게 모듈 주택이기 때문에, 모듈 주택도 재건에 대해서 꼭 엮이는 키워드긴 하죠. 그래가지고 모듈 관련주도 얘네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, 러시아 전쟁이든 아니면 튀르키예 재건이든 혹은 네옴시티 이런 식으로 갖다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계속 좀 눈에는 두고. 자, 그 다음에 대통령 3월 중순에 저출산 고령이 회의 직접 주재한다. 요 내용이 있기는 해요. 물론 저출산 정책 이슈가 워낙 계속 좀 부각이 됐던 이슈다 보니까 좀 메인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지만, 저출산이라는 건 또 그만큼 여기저기 다양하게 엮이기도 합니다. 뭐 매번 대선 때마다 엮이는 테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.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3월 중에 저런 식으로 갖다 이슈가 엮일 수 있기 때문에, 뭐 아가방 컴퍼니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너무 많아요. 제로투세븐도 있고, 그 다음에 꿈비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좀 튀어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신고가 좀 트라이하는 모습도 있고, 그 다음에 재택근무 애들이 좀 같이 움직였었죠. 왜?
저출산에 대해서 출산을 하고 나서 그 경력 단절되는 거를 집에서 재택근무로 갖다 좀 케어하면 되지 않나,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재택근무주까지 폭넓게,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는 예전부터 워낙 좀 고정된 케이스들이 많기는 해요. 대장격부터 해서.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이제 3월이 또 다가와요. 그래서 3월 중에는 이제 애플페이가 정말 베일에 가려지고 하다가 드디어 나오나. 그래서 언제 과연 출시를 할지, 제 주변에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. 삼성페이가 워낙 좀 편해 보였는지 애플페이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던데, 이런 애플페이 이르면 3월부터 쓸 수 있다. 현대카드 독점 포기에 당국 허용. 마침내 국내 상륙. 애플 현대카드 애플페이 출시에 대해서. 자, 그래서 애플페이가 어딨냐. 애플페이 여기 있네요. 최근에 계속 이런 구간에서 좀 움직임이 나쁘진 않죠. 한국정보통신, 하잉크 코리아. 하잉크 코리아가 생각보다 잘 버텨가지고 좀 의아하긴 했는데, 하잉크가 뭐 종목이 끼는 좋으니까 얘는 이제 요 구간에서도 저도 우스갯소리로 얘가 8,000원에다 뭐 금을 발라놨나. 네, 와, 씨. 얘는 진짜 찰떡같이 잘 버티더라고요. 그래서 한정통, 하잉크코리아, 에이텍 TN. 근데 최근에 움직임은 애플페이 관련 이슈로 갖다 뭐 대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던가, 그런 분들은 한정통, 하잉크, 에이텍 TN은 좀 튈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일단 메인인 것 같아요. 움직임 자체는 21선을 좀 버티는 것도 있고 기술적 움직임들이 계속 좀 좋습니다. 그래서 애플페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출시 이야기와 같이 겹치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애플페이랑 그 네이버페이, 그 삼성페이 이런 것들을 좀 시소 게임을 여쭤보신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,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플페이는 그냥 사실상 이 페이, 애플페이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관련주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모멘텀을 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. 애플페이라는 거는 사실 그 페이로 갖다가 실적 이슈보다 애플이라는 네임 밸류에서 나오는 그거 플러스 아이폰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애플페이라는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. 사실상 애플페이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런 기업들이 막 시총 30%씩, 20%씩, 50%씩 끌어올릴 정도로 실적이 증가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오히려 들어오면은 NFC 뭐 기계에 대해서 뭐 조금 지원도 하고 뭐 돈 나갈 거 나가고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충당이 될진 모르겠지만,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벤트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. 그런 실적까지 해서 시소게임까지는 저는 좀 그냥 별개로 봅니다. 애플페이는 애플페이고 삼성페이, 뭐 네이버페이,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별개로. 그래서 자, 그리고 AI는 진짜 여기는 진짜 뉴스가 끝나지가 않아요. 그리고 27일부터는 또 그게 있습니다. MWC 모바일 월드 요게 있는데, 최대 모바일 전시회 내일 개막한다. 그래서 초연결, 생성 AI, 그 다음에 중국 기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주목, AI 신입사원 루이스, 현대 쪽 이렇게 정식 입사, 전문 카피라이터로 일한다. 요거는 이제 좀 제목을 이렇게 좀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쓰신 분이지 않나 싶은데, 이런 식으로 일단 내일 MWC가 열리고, MWC에서 일단은 어필을 했던 부분이 있죠. 그 누구야, SKT 같은 경우에는 아이다, 초거대 AI 모델 아이닷이 아니라 에이닷 등 MWC에서 좀 전시하겠다. 뭐 양자 컴퓨터, 양자 암호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, 일단은 SKT 에이닷 공개를 한다 그러고, AI 이슈는 좀 계속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.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식상한 느낌도 있는데, 그만큼 끊이지 않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별 움직임이 없으면은 얘네가 또 뉴스 붙이면서 움직일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엔비디아 A100 요거 기사는 CPU라고 써놓긴 했는데 그래픽카드이죠. 이런 것도 있고, 엔비디아가 요번에 그 AI 챗봇 흥행에 대해서 GPU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GPU 사용으로 좀 반사이익,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14% 오르고, 그래서 그 이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MDS 테크가 이제 금요일날 엔비디아랑 엮여있는 관련 종목 대장이었죠. 그래가지고 뭐 또 정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, 일단은 AI 요 뉴스들 말고도 뭐 짜잘짜잘하고 비슷한 맥락은 있습니다. 그리고 AI 섹터는 뭐 계속 있어요. 바이두, 이렇게 해서 어니부 3월달에, 그다음에 뭐 카카오에서도 나온다 그러고 네이버에서도 지금 3월에 공개한다 만다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.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부 정책도 있고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. 그래서 AI 섹터가 워낙 세죠. 뭐 최근에는
일단은 또 신고가로 치고 올라간 뭐 코난 테크놀로지, 솔트룩스 요 뼈대 형님들 이제 코난은 증거금 100%또 달기는 했네요.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와 진짜 2만원짜리를 15만원 7배로 올렸네요. 정말 튼튼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AI 섹터 솔트룩스 셀바스 AI C랩부터 해가지고 셀바스 헬스케어 지금 AI는 이제 월요일부터 매매하실 분은 일단 셀바스 헬스케어는 좀 종목에다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종목을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셀바스 AI를 좀 견인해주는 모습도 있고, 일단은 단기간 중에 상한가가 2번이거든요. 여기서 뭐 광기로 갔다가 또 점상 뭐 계속 연장되면서 더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, 얘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얘가 갑자기 좀 과하게 좀 꺾인다거나 하면은 움직임이 2개가 나오겠죠. 꺾였다가 기술적으로 또 한번 튀어 오른다. 아니면은 꺾이고 그게 그냥 이제 쭉 하락을 하는지.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혹은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2개가 좀 예상이 되는데 뭐 광기로 치고 나가는 건 어쩔 수 없고 근데 꺾이면은 그 움직임이 이제 나머지 AI 애들한테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I는 워낙 이슈 많고 뭐 각종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최근에 좀 강했던 애들 위주로 볼 것 같아요. 그리고 MDS 테크는 엔비디아 이슈 엮이면서 엔비디아가 뭐 미국에서도 14% 오르고 했었다 보니까 월요일날 얘가 일단 돈 많이 들어온 날부터 좀 계속 봐야 된다.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죠. 얘는 돈이 많이 들어와서 기타 법인 매도가 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로 좀 땡겨 올리고 여기서 지금 시간에서 조금 하락은 했지만 움직임이 이 구간에까지 내려오면은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기는 해요. MDS 테크는 주도주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오전 중에 기술적 반등 나오나 그리고 상반기에 KT, 믿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KT, CS랑 IS가 좀 눈이 가는데 알파보다는 얘네는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유엔젤부터 해가지고 SKT, 에이다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AI는 너무 많습니다. 브리치텍이 또 상한가를 갔었죠.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신고가에서 또 치고 가고 막 광기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묶어서 좀 보시고 그리고 3월 1일 진짜 많네요. 마스터 플랜 3에서 지금 얘기 나올 수 있는 건 테슬라 당연히 2차전지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에 2차전지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AI 로봇 이런 거 엮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주 스페이스X 플러스 최근에 뭐 이제 리튬 인수합병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플랜에서 그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 ESS 이런 것도 좀 나올 수 있다고 하죠. 내달 주총에서 뭐 기후테크 관심 그래서 워낙 테슬라는 어디든 이슈를 좀 만들어 주거나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마스터 플랜 3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배터리 전략광물 전쟁 우리나라 기업 리튬 니켈 공동구매 나선다. 스페이스X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. 그리고 오늘 이게 좀 단독 뉴스긴 한데 스페이스X랑 공급 계약, 머스크, 한국 기업 택했다. 단독 뉴스긴 해요, 일단. 근데 거기에 이제 콕 집어서 세아 창원 특수관과 공급 계약 추진, 요 내용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세아 시리즈들은 일단은 세아 제강, 뭐 특수강, 홀딩스, 세아베스틸 이렇게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쪽에 엮였던 게 요 애들이 있죠? 세아베스틸 지주랑 특수강 그 다음에 뭐 홀딩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일단 요 2개가 좀 부각이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스페이스X는 AP 위성 요 구간에서부터 시원하게 또 전고점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뭐 항공 우주부터 해가지고 AI 섹터는 우리가 보던 거 그 다음에 로봇은 최근에 움직였던 로봇 관련 주들 그 다음에 뭐 전통적인 거 로봇 슈림 로봇 이런 애들도 있죠. 그 다음에 KPF 등등 자 이렇게 해서 테슬라 마스터 플랜 3도 좀 있다라는 거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이제 3월 달에 또 요 폐배터리부터 해가지고 계속 2차전지 쪽 리튬도 그렇고 좀 봐야 되는 게 유럽판 인플레 감축 법안 도입 코앞 그래서 서방 국가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러시아 좀 대립하는 구도에서 미국이 일단 중국에 대해서 인플레 감축 법안을 먼저 선포를 했죠.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이런 인플레 IRA 도입 코앞이다. 그래서 3월 14일 핵심 원자재법을 좀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. 하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뭔가 좀 자연 친화적인 얘네가 그래서 그린 뉴딜을
먼저 진행을 하고 뛰어들기도 했어요. 그래서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런 인플레 감축 법안 하면은 얘네는 이제 좀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쪽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. 그 다음에 요 내용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퓨처엠으로 사명 변경을 하고 미래 소재 전환, 그리고 핵심 광물 생산국 대한민국, 이거는 또 단독 뉴스거든요. 네, 핵심 광물 확보 전략 다음 주 중에 또 발표한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핵심 광물 하면은 지금 2차 전지에서 리튬, 니켈 이런 게 메인이죠. 그리고 리튬이 가장 부각이 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. 자, 그래서 좀 다양하긴 한데 뭐 리튬 관련주는 이제 그냥 얘가 안 무너지니까 좀 계속 눈을 둬야 되지 않나. 프로그램 외국인 이탈도 없기는 해요. 아이고, 이렇게 사라졌네요. 그래도 이렇게 해서 금양부터 해가지고 뉴로메카, KPF, 뭐 SBB테크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로봇 최근에 뭐 이제 실적도 있고, 그래서 일단은 리튬 쪽은 금양, 미래나노텍, 그다음 포스코 케미칼이 또 사명 변경한다고 하니까. 하지만 리튬 대박이 아니라 대장주들은 금양을 필두로 미래나노텍, 하이드로 리튬, 어반 리튬 이렇게 좀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이드로 리튬도 추세 자체는 정말 어마어마하죠. 얘는 근데 실적으로 갖다 좀 금양이랑은 좀 결은 달라요. 어찌 됐든 둘 다 뭔가 좀 작업을 거하게 한 종목들이긴 한데 하이드로 리튬은 조금 세력이 그냥 대놓고 좀 작업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금양은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사업이라던가 뭐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이드로 리튬은 조금 뭐 진행을 한다고는 하죠. 수산화 리튬부터 해가지고 리튬 플러스 이슈 있기는 한데 조금 결은 다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 그래도 이런 어차피 시장에서 테마 이슈로 엮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. 그래서 성우 하이텍은 최근에 좀 수급이 계속 들어왔는데 단기가열 중에 뭐 과하게 밀렸네요. 자, 일단은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섹터들, 그 다음에 로봇은 뭐 최근에 움직였던 애들부터 해가지고 좀 폭 넓게, 그 다음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코스모 화학 얘도 신고가에서 이제 단기가열도 해제가 됐죠. 단기가열 3일 하고서 별 변동성이 있진 않았어요. 하락했다가 또 땡겨 올리고 했는데 요 구간에서 버티면서 얘는 아직 외국인 매수는 좀 살아있거든요. 여기서 또 한번 치고 나가면서 4만원 돌파를 하는지, 그리고 세비캠, 성일하이텍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저는 폐배터리는 진짜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폐배터리는 좀 생각해볼 만하지 않나 싶거든요. 전기차 시장 파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, 그거에 대해서 전기차 파이 커지면은 당연히 폐배터리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사업 자체는 무조건 같이 엮이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 관련 주들, 그 다음에 2차 전지 애들 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부터 해서, 대신에 이제 수급이 조금은 멈칫멈칫하긴 해요. 에코프로, 에코프로 BM, LNF 이렇게 2차 전지 대장격들. 자, 그 다음에 네옴시티 뭐 이런 건 아랍에미리트 300억 이제 투자 유치 속도, 뭐 정부 투자 지원단 이런 게 있기는 한데, 네옴시티 관련주는 요 수주 발주 이야기가 이제 상반기 중에 나오면 그때부터 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요 이슈는 좀 생각을 해둘 것 같고, 원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 현대차, 중고차, 요거는 이제 오토엔에 대해서 지금은 좀 차트상 그 가격 구간들을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있어요. 지수가 좀 휘청휘청하기 때문에, 지수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은 잘 버티던 종목도 결국에 힘이 지수 따라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제 가끔 그런 경우는 있죠. 지수가 빠지더라도 이슈들이 막 붙으면서 지수 빠지면서 다른 종목도 빠지는데 돈이 오르는 종목에 막 몰려가지고 버텨주는 구간이 있기는 한데,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당일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. 그리고 MWC에서 이 메타버스 기대감도 좀 있고, 주말 중에 삼성 XR 글래스로 애플이랑 정면 승부하나, 상표 출원 갤럭시 글래시스 요 내용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200조 XR 시장 열린다. 플러스 삼성 같은 경우는 퀄컴, 구글 합쳐가지고 XR 개발 이런 언팩에서 좀 발표를 한 게 있죠.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주도 좀 볼 게 많네요. 진짜 3월 뭐 스펙 시리즈들은 이제 3월달에 삼성 스펙 상장하는 것도 있고, 얘네는 그 메타버스 이슈도 한 달씩 엮기는 합니다. 인수합병이라던가. 그리고 MP는 6,000원 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항상 메타버스 애들은 낮은 가격대는 좋아요. 그리고 선익 시스템이 실적 기반으로 갖다가 실적을 좀 좋게 발표를 하면서
금요일날 시간에까지 좀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. 그래서 이런 구간을 좀 넘으면서 시세를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, 얘도 뭐 이제 좀 3만원 향해 가는지, 그리고 얘 가면은 뉴프렉스 나무가도 수급 같이 덩달아 들어오면서, 그래서 메타버스 애들은 차트 포지션 항상 좀 자신만의 기준으로 보시면서 일정 구간 좀 낮다 싶으면 올해는 얘는 좀 괜찮은 테마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슬쩍슬쩍 건드리기에는. 자, 그 다음에 오염수도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, 오염수는 얘네가 언제 풀지 모르지만 좀 얘네는 슈팅이 나오는 날 매매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제 슬슬 준비를 하겠죠. 상반기 중에는 좀 방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좀 봅시다. 폭 넓게 봤을 때 이제 AI 뼈대, AI 중심으로 갔다가 보기는 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첫째 주에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3월 첫째 주인데, 이벤트성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MWC, 그 다음에 그 테슬라, 마스터 플랜, 이거 3월 1일, 그 다음에 3월 달에 저출산 정책, 이런 것들이 조금 큼직하게 있지 않나. 그래서 이게 각자 엮이는 이슈들, 그 다음에 뭐 네옴시티 같은 건 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, 이것도 쌍방규 중에 나오겠죠. 자, 그래서 요렇게 이슈에다가 뭐 오염수, 이런 애들이 이제 3월, 4월,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볼 필요는 있지 않나. 특히 이번 주는 일단 MWC부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애플페이 언제 출시하나. 그래서 일단은 MWC에 엮일 수 있는 거는, 얘는 이제 AI, 로봇,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기술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, 사실 메타버스 가상현실이겠죠? 메타버스.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도 AI 그 챗봇 이슈도 주말 중에 있었습니다. 진짜 다양해요. 그 다음 테슬라 마스터 플랜은 이제 우주, 그 다음에 2차 전지, 폐배터리, 뭐 리튬, 그 다음에 얘네가 뭐 로봇, AI, 이렇게 좀 있겠죠. 얘네들은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, 그 다음에 뭐 저출산, 오염수, 애플페이, 이렇게 좀 볼 것 같은데, 자, 뭐 관련 테마들이 사실 비슷비슷합니다. 얘랑은 이제 뭐 반절 정도는 겹치는 게 많다 보니까,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은 AI, 그다음에 로봇, 그다음에 2차 전지 폐배터리 리튬 묶어서, 그다음에 오염수, 저출산, 뭐 애플페이 등등 이렇게 좀 보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이 여기다가 이제 메타버스, 메타버스도 빼먹을 뻔했네요. 메타도 일단은 좀 눈은 둘 필요는 있지 않나. 우선 두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AI일 것 같습니다. 이런 애들이 좀 주도주 움직임을 보여줘서, 그냥 종목이 조금 안 좋은 거는 있는데 그냥 무너질지, MDS테크랑 금양 이런 애들이 이제 주도주 관점으로 좀 볼 것 같고, 이런 AI 섹터들 뭐 이제, 근데 AI는 이제 뼈대 있는 애들은 좀 밀리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해요. 워낙 세가지고 뭐 최소한 뭐 12만원, 9만원 이런 구간까지 또 다시 좀 내려와야 되지 않나. 그래서 최근에 좀 보던 애들 위주로 우선순위 두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